개요서를 갖다가 지금 하나씩 첨삭을 하다가 보니까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써. 근데 중요한 건 잘 쓰는데 있잖아.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갖다가 좀 써.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냥 써댄다 이렇게 표현 쓰거든. 써댄다. 근데 써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쓰는 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거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한 가지 이거 적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 뭐냐면 글씨를 엄청 이쁘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리고 글씨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갖다 많이 한 게 보여. 근데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걸 너희들이 읽는 게 아니라 누가 봐야 돼 그거를? 심사위원이 봐야 되는데 1차적인 심사위원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 조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학교에서는 너희들 그 개요서를 한 20명 거를 서울시로 다 올려보내. 그러면 서울시로 다 올려보내면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야? 서울시에 있는 교육부 소속 또는 교육청 소속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 판단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들이 또는 깜짝이야 아저씨야. 자, 추운 데로 오는데 고생했어. 자, 또는 이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아줌마들이 일단은 지금 만약에 너네 개요서를 갖다가 보면 자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부터 따지자.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첫인상 되게 중요하지. 근데 두 번째는 그걸 갖다 보고서 내가 이렇게 조금 약간 관심이 있게끔 가독성이 있어야 돼. 가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읽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갖다 뭐 해야 돼? 잘 표현해줘야 되겠지? 근데 안녕. 잠깐만 자리만 좀 옮길게. 그렇다고 내 얼굴 갖다 비추고 있는 건 아니고 얼굴이 크게 나와도 이해를 해. 어떻게 나오냐고 궁금하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절대 보면서 깔깔대고 웃지 마. 자 이번에 이제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열심히들 해줬더라 진짜. 선생님이 한번 보면서 내가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줬어. 그래서 욕심이 더 나는 거 있지? 소리도 없이 와. 태연 안녕? 오랜만이야. 태연 어디 들어가 너? 거기 들어갈 거야? 정원이 옆에 앉아 그러면. 너 편한 데 앉아. 편한 데. 여기 앉아도 괜찮아. 사람 옆에. 태연 잘 놀다 왔어?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평가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끔 가독성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먹지 말 거. 열심히 해주는 거하고 가독성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중요해. 그리고 가독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거 전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내용이 좀 부족해. 이거는 확실하게 부족해. 이거는. 그리고 하나가 더 이게 구체적인 게 부족하니까 뭐가 빠지냐면 너네들 글에 대한 신뢰성이 여기서 우리가 빠져.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30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 쓰도록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신뢰성을 갖다가 높이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지 여기에? 바로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통계. 그 다음에 통계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그 통계에 대한 출처.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부탁을 좀 할게. 강제적으로라도 자료에서 꼭 찾아가지고 통계 자료에 대한 출처를 꼭 표기할 것. 오늘 지진을 갖다 하니까 지진은 사례가 엄청 많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 연습을 갖다가 좀 우리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뢰도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뭐를 해야 돼? 신뢰성을 가지고 대안점을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딱 세 가지만 오늘 지켜서 좀 부탁을 좀 해줄게. 자, 그리고 하나 약점이, 너네들 약점이야,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전체적으로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인데, 하나가 너희들이 제일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사회적 반응. 이 사회적 반응은 너의 첫인상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갖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얘는 잘 적어라가 아니라 얘는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여기 그 사회적 반응을 갖다가 할 때 자신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는 딱 적는 패턴이 있어. 어떤 패턴이냐면 문장으로 적어도 되지만 만약에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여기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에 대한 반응을 갖다 적었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읽을 때 그럼 국내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는데 해외는 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이거는 본론에서 국내 대 국외, 즉 해외의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우리가 개인들의 반응들이 있어. 요새는 이 개인들의 반응들이 다 우리가 누구야? 유튜브 누구누구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체들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뭐 성명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신경 써달라고 하는 이유를 왜 여기서 하냐면 얘네를 가지고 반드시 본론에 있는 자료를 뽑아내야 돼. 왜냐면 너네가 여기서 자료를 다 서칭해서 첫인상에서 이런 걸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본론에서는 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꼭 해줘. 이것들이 잘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가 맞춰나가. 이거는. 자, 지금 여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여기 상호하고 선준이는 글씨가 제일 커. 그게 뭐냐면 칠판의 글씨가 여기 사이즈가 요 정도가 돼서 이렇게 적으면 기본적인 애들 글씨가 있잖아? 그럼 선준이하고 상호 글씨는 지금 아까 건 잘 했는데 전에 거는 글씨가 미안한데 이만해. 알지? 이렇게 되면 10800쪽으로 이거 투과 자체가 아예 안 돼. 왜냐면 이거 글자 수까지 분석은 안 하지만 가독성이라고 하는 건 채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줘. 옥성이는 오늘 속도 선생님이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써내려가는 것 글씨 좀 신경 좀 써주고.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친구 돌아왔네. 오늘 한번 보자. 왜냐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왜 들었다가 다시 오면 또 이렇게 변하거든. 여기 있는 이 형들과 누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한번 봐봐봐. 4주 동안에 많이 변했어.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자,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데, 야 승아, 지진은 왜 나타나니? 판들끼리 부딪혀. 무슨 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판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근데 판은 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거기서 나오기까지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누가 나와야 돼? 우리 그 백예영 아저씨의 대륙이동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대륙이동설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이거 기억 안 나나? 판구조론 너무 빨리 나온다. 여기 이거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우리가 홈즈에 자 멘틀 대류설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누구냐? 바로 해저확장설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꼽고 있는 게 바로 판구조론이야. 자, 근데 여기서 뭐 이 대륙 이동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증거적인 부분에 그 설명들을 할 건 아니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이 이론들을 갖다 많이 배웠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지금의 우리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이거는 자연적인 것들의 약간 내추럴한 부분들이잖아. 근데 지금의 지진이 발생하는 건 인재들이야, 대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경주 지진 났을 때 하고 포항 지진 났을 때하고 상황이 다른 건 알고 있지. 경주 지진은 자연적인 건데 포항 지진은 사람이 만든 지진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아주 무거운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지어대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고층 빌딩 지어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왜? 한쪽으로 집안이 치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집안이 어떻게 돼? 들어 올려지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단층이 몇 개가 있지? 자, 행운을 주는 숫자가 몇이냐? 에이, 우리 행운을 주는 숫자는 우리가 원래 7로 알고 있는데 그건 서양 숫자야. 동양에서의 그 행운 숫자는 몇이야? 8이야. 그래서 왜 8개라고 하잖아. 팔각정. 그 태극권에서도 우리가 각이 몇 개야? 8개야 다. 이해됐어? 근데 중국도 모두 행운의 숫자가 다 8이야. 그리고 색깔에서 보라도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뭐야? 8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의 숫자는 우리가 럭키 7이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가질 수 있는 숫자가 8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단층이 몇 개? 8개야. 근데 우리나라 단층도 문제인데 이따 선생님이 잘 보여줄 자료에 보면 너희가 충격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단층을 그리면 책상 여기 있는 사이에 이 선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 단층 정도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런 단층이 지나가. 거대한 단층이. 그럼 만약에 거기서 우리 쪼개져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상황들이 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는 너네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주장을 갖다 할 수가 있어.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대륙이 이동한 거잖아? 그지? 수억 년 동안 이동하면서 지금의 현재 모양을 갖다 우리 가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시를 갖다 할 수가 없었어. 원동력. 근데 여기 이 멘틀 대리설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입증은 할 수가 없었지만 원동력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다가 보니까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뭐 하는 것도 있어.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 증명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해저확장설이 등장을 하게 돼. 이 해저확장설은 대륙이 새로 생긴 것들이야. 그래서 대륙에 대한 이 부분에 생김과 대륙에 대한 소멸을 우리가 여기서 주장할 수가 있게끔 되어진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판들이 약 14개 정도로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는 단계까지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왜 설명을 갖다 해야 되냐면 판이 다 쪼개져 있잖아.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이잖아.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모두 다 똑같으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진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어때?
다르지. 그리고 여기서 새로 생기는 것과 소멸되어지는 위치가 또 어때? 다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판들로 인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지진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너네들이 꼽는 영화 같은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 자, 지진에 대한 영화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영화가 무슨 영화가 있지? 아, 자, 중국에 우리가 지진을 갖다가 표기한 대지진. 10분 만에 25만 명이 죽은 사건을 갖다가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야. 근데 그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중국의 어디를 갖다가 여기서 표기한 거냐면 중국에서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발음도 참 그래. 스촨. 근데 원촨.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 스촨 원촨 이 두 군데가 지진이 한 번 발생하면 7에서 8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야. 근데 건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다 아예 그냥 내려앉아. 그래서 마을 하나가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큰 지진들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는 아니고 어디? 자, 영화 중에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어. 우리 근육질에 막 그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더 락, 그치? 그 아저씨가 나와서 막 이 지진의 상황에서 가족을 구출하는 영화가 있어. 근데 그 샌 안드레아스가 어디냐면 우리가 캘리포니아하고 그 어디야? 저기 미국 본토하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한 영화고, 하나는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너네 잘 알고 있는 지구 멸망이지. 2012년 2012 그지? 2012에서 우리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돼? 완전 박살나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영화가 지진에 관련되어진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영화를 갖다가 여기서 왜 꼽냐면 나중에 자료의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영화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례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가 너네들이 표기한 내용은 표기한 내용은 뭐 할 수 있어? 인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 인용. 출처가 아니라 출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이 사실적인 게 아니잖아. 그지? 영화잖아, 영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인용. 근데 어디다가 인용을 갖다 하냐면 너네들이 여기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인용할 수가 있어. 이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진이 발생을 갖다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지진을 갖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데 지진을 피할 수는 있니 없니? 왜 피할 수가 없어? 현준?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유럽에 있으면 피할 수 있잖아. 왜? 예측할 수. 요새 예측이 가능해. 왜냐면 왜 예측이 가능하냐면 땅에다가 지진을 갖다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다가 놓고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진이 우리가 1, 2만 일어나도 있잖아. 기상청에서 모두 다 알아. 그래서 지진이 우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몇 시 몇 분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지진 피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빨라서 못하는 거야. 너네가 여기서 지진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여기서 지진에 대한 지진파가 나오잖아. 지진파는 우리가 P파하고 S파가 있어. 여기서 P파는 왜 P파지? 지진파가? 혜성, 이거 왜 P파지? 그렇지. 얘는 뜻이 우리가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이게 지진 관측소에 제일 처음에 와서 여기서 기록이 되거든. 속도가 7에서 8km/s야. 1초 동안. 근데 얘는 별로 걱정이 안 돼. 왜? 지진의 규모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이즈가 규모 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엄청 약. 우리 못 느껴. 얘는.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오는 세컨더리 웨이브는
얘가 문제지, 얘가. 얘가 우리가 속도가 얼마냐면 느린데 느려도 3에서 4km/s야. 우리 부산에서 우리 서울까지 오는데 1분 30초밖에 안 걸려. 그러면 지진이 부산에서 났어도 우리 서울까지 우리가 1분 30초면 오니까 건물 30층에 있는 사람이 1층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보다 어때? 더 빨라.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막 도망 나와서 내려온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면, 자, 우리가 이게 맞는가 한번 봐봐. 대피가 맞나? 아니면 대비가 맞나? 어떻게 만들까? 대피야, 대비야? 그래, 대비가 맞는 거야. 그러면 대비를 갖다 하려면 집에다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갖다 두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갖다 우리 막을 수 있는 책상 정도? 너네 참고적으로 여기서 지진이 났을 때 사람의 몸에서 어느 부분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릴 수 있어? 좀 무식한 얘기지만 얘 미안한데 여기 없어도 이건 살 수 있다니까? 잔인한 얘기지만 실제 사례가 있고 여기 몸이 짓이겨질 수도 있잖아. 근데 머리만 안 깨지면 살릴 수 있다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머리가 깨지면 사람이 몸이 살아있어도 어떻게 돼?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운동 움직일 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 자, 그러면 지진에 대한 부분에서 너네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건, 자, 지진을 갖다 표현할 때 진도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면서 로마 숫자로 1, 2 하면서 이게 몇 가지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진도 규모 7가지를 갖다 놓고 봐. 자, 근데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1.0이다, 2.0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4.0 넘어가고 5.0, 뭐 6.0, 7.0, 8.0, 9.0 이렇게 넘어가. 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진도와 규모가 다른 이유가 뭐야? 얘는? 진도와 규모가 다른 이유. 진도는 이건 피의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맥스야, 맥스. 얘는 아예 그냥 폭풍이 휩쓸고 간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복 상태라고 보면 돼. 7을 갖다가 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번에 우리가 했을 때 인도네시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T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서 이 7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전체 도시 하나가 다 밑으로 내려앉았어. 땅이 내려앉은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왜? 거기에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던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 우리 규모가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에너지의 크기야.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면 이 7.0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우리 핵폭탄 하나다.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이즈를 갖다가 지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생각하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7에서 8.0, 8.0에서 9.0 올 때 거기다가 그게 몇 배씩? 10배씩 커진다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진이 제일 크게 났던 게 칠레에서 난 지진인데 10.1 또는 어떤 데는 우리가 9.6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9.6에서 10.1이니까 핵폭탄 몇 개 터진 거랑 똑같아. 거의 1000개 가까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지진들이 자 일어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진의 규모가 발생되어진 사례가 대부분들 7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어 지금 현재. 자, 우리가 백두산에 대한 위험도 가지고 있잖아. 백두산이 터지면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에 전해지는 지진은 6.7 정도 된다고 해. 그럼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면 이 6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건 4야. 근데 5는 건물이 흔들려. 근데 6.0이 우리가 뭐냐면 얘는 건물에 금이 가. 그럼 7.0은 뭐냐? 건물이 무너져. 7.0 이유는 따로 얘기 안 할게. 어디서 묻힐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데가 이 4.0이기 때문에 4.0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자, 근데 이런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여기서 예측을 던져봐야 돼. 무슨 예측을 던지냐면 우리 지진이 지금 우리가 1950년대 연평균 한 50회 정도 나타나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진이 약 300회까지 늘어나고 있어. 근데 지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네. 정말 정확하게 봐야 돼. 뭐냐면 그때는 관측 장비가 우리가 이 전국에 모두 다 깔려 있었을까? 없었어. 그럼 지진을 관측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진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제안을 갖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최근에 이것이 예전부터 반복되어졌던 상황이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물이 만약에 100개 건물이면 그 중에 80개는 내진 설계가 아예 안 되어 있어. 미안한데 여기 이 1번가 빌딩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안 되어 있어. 왜? 목동 여기 생기던 그 제일 초기에 여기 앞단지가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여기 뒷단지보다 훨씬 먼저 지어진 거야.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음마랑 다 똑같다. 왜? 같은 시기에 우리가 개발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럼 건물에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얘는 어떻게 돼? 폭삭이겠지? 그럼 폭삭이면 나중에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부술 수는 없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대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뭐를 갖다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재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재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 지울게. 너네가 이따 대안점을 갖다가 줄 때 선생님이 그 지진에 대한 부분은 어디다가든지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의 명확성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얘네들은 여기서 지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자 내진 설계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재진 구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면진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갖다 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면진과 재진이 다 여기서 혼합되어 있어. 근데 재진 구조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너네가 건물에다가 이미 지어진 상태로 얘네를 부수고 새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이렇게 Y자 형태로 잡아주는 형태가 있어.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바로 뭐라고 그러면 얘를 재진 구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벌어지는 걸 갖다 어떻게 막아주는 거지. 얘는. 그래서 얘는 이 재진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건축물에다가 건축되어진 빌딩이나 이런 데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면진 구조는 지금부터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거에 우리가 여기서 규모 7.0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이 스프링이 들어가. 이 면진 구조는 선생님이 여기 허벅지만한 이 스프링이 들어가. 이게 통이 아니고 스프링 이 굵기가 이래. 허벅지 굵기야.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면진 구조는 스프링 구조로 짜여져 있는 형태가 이렇게 위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 면진 구조는 우리가 용수 처리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데, 너네 건물을 갖다 지을 때 우리가 용수 처리 개수가 바닥이 많아야 될까? 위가 많아야 될까? 왜? 위에가 더. 자, 한 예를 너네 여기 근처에 있는 그 63 빌딩 있지? 너네 63 빌딩 바람 불면 몇 센치 움직이는 줄 알아? 너네 여기서 그 풍속 30m/s 정도가 되어지면 이거는 실제 이 63 빌딩이 지어질 때 실험으로 해서 63 빌딩이 무너질 수 있는 한계를 실험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63 빌딩이 만들어진 거야. 풍속 30m에서 30m/s에서 최대 벌어지게 되면 이 벌어진 각도가 자 몇 cm까지 벌어지냐면 15cm까지가 벌어져. 근데 이게 15cm 이상이 되면 63 빌딩 어떻게 된다? 무너져.
중간에 뚝 하고 부러져. 그래서 이건 이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견디도록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용수철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건물에 흔들림이 있어도 그걸 갖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면진 구조는 고층 빌딩일 때 층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런 면진 구조가 더 어떻게 돼?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층 층 높이가 높을수록 여기는 이 면진 구조가 우리가 오히려 개수면에선 축소가 되어져 있지.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또 분석을 갖다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시할 때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주면 훨씬 내용이 탄탄해져. 자, 여기까지 잠깐 우리 필요한 것들 내용을 갖다가 적어보고 선생님이 이제 저기 파워포인트로 내용을 갖다 좀 돌릴게.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어? 선생님 그 아까 그 영화 같은 걸 대안점에다가 인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용해요? 이거 대안점에서 우리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 표기할 때 인용이라고 써줘. 인용이라고. 근데 아까 여기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부분의 구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잖아.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의 대안점을 갖다 제시하는 거야. 이게 상황을 예측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짤 때 얘기를 갖다 사례를 들어보려면 전문가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밖에 접할 수가 없어. 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인용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나라는 이따가 선생님 영상을 보여줄 텐데 건물을 10층 이상짜리를 져. 그리고 쉐이킹 판을 갖다 밑에다 깔아놓고 건물을 흔들어. 그래서 건물을 층층층 위치마다 다 거기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다 둬가지고 건물이 어디에서 균열이 가는지 그걸 몇 번이나 실험을 해.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거지 대비가. 근데 일본은 불쌍해. 왜 불쌍한지는 이따가 들여보면 박수 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짜 불쌍해. 그래서 일본이 왜 불쌍한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놓고 보자. 자,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수면제 효과가 나서 잘 수도 있는데 자지 말고 잘 봐. 지진 얘기해서 자면 그렇게 해. 참 그리고 여기 이거 켜지는 동안에 2월 26일인가 월요일날 아침에 10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이거 주제 3개를 빠진 것들 있잖아. 빠진 것들 거기서 선생님 보강해주기로 학원에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시간 공지되면 그때 빠졌던 사람들은 와서 들어. 한 번 더 와서 들어도 상관없다.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주제가 2시간 간격으로 돌아가. 주제 다 해서 다 알려줄게. 이거 언제? 26 월요일 마지막 주 월요일. 이거 지워도 되냐? 아직 다 정원아 힘들어? 괜찮아? 그 자리에 거기 모자 쓰고 온 거 엄청 잘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자 쓰고 온 거냐? 아니야? 저기 앉아있으면 이 뜨거운 바람이 지금 정원이하고 너한테 엄청 많이 가는데 정원이 지금 직방으로 받고 있는 거 같고 상호하고 너는 챙으로 가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 선준 뒤에 가더니 눈이 살아있어. 빨개지고 있는데 점점 어우 잘생겼단 말이야.
자, 뒤에 보이니? 번역 보여? 앞에 있는 사람들 잘 보여?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 자, 지진인데, 지진이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반응을 보면 사실 이런 반응들이 나와. 왜냐면 지진이 우리가 어디서 일어났어. 근데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들이 나온다고.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짝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이 멕시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근처에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여기 뚝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멕시코라는 나라가 지진이 원래 잘 발생하는 나라는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6.6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멕시코 근처에 있는 피해가 별로 없었어. 이유가 뭐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아. 왜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는 이게 쓰나미가 그대로 밀려와서 여기 어떻게 돼? 땅하고 때리는 거지. 때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다 또 수해 피해를 갖다 입게끔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구의 판 구조를 갖다 보면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잖아.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갖다 보니까 판이 작은 것들과 큰 판들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판이 어떻게 돼?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진이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주 발생할 수가 있고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잖아. 근데 이 일본도 우리가 불쌍한 게 뭐냐? 판이 하나, 둘, 세 개가 걸쳐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이 발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자, 근데 여기도 봐라. 필리핀 판이 있지. 그다음에 여기 유라시아 판 있지. 호주 인도 판 있지. 태평양 판이 걸쳐져 있는 이 인도, 수마트라 섬이 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여행 갈 때는 실질적으로 바닷가 근처에 우리가 가는 게 우리가 여기서 위협적이 되는 거야. 혹시 만약에 이쪽에 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보다는 우리가 어디가 더 좋냐 하면 싱가포르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감싸여져 있어.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 싱가포르이 인도네시아한테 감싸여져 있네? 우리나라 어디에 감싸여져 있어? 일본에 우리 감싸여져 있잖아. 여기가 똑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우리가 수해 피해가 별로 없어서 훨씬 더 좋은 거야. 잘 봐봐. 싱가포르라는 나라 여기.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가 한번 딱 맞으면 얘는 그냥 맞아. 그래서 이 6.1 지진 났을 때도 이 죽은 사람들만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돼.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인도네시아는 너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여기 해안 전역에 우리가 잘 먹는 새우가 여기서 나와. 무슨 새우? 무슨 타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 블랙 타이거, 새우가 막 이마시한 거 나오잖아. 킹크랩처럼. 근데 그 블랙 타이거가 자라는 곳이 여기야. 근데 여기서 왜 자라느냐? 여기 그 너네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지? 그 맹그로브가 여기서 자라. 근데 이 맹그로브를 이 블랙 타이거라고 하는 새우가 이제 양식으로 이걸 갖다 하는 방법들을 갖다 개발해내면서 이제 이 맹그로브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야. 근데 이 맹그로브가 있는 지역은 바다가 영양염료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새우가 그걸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때? 좋은 거지. 근데 맹그로브 나무를 갖다 잘랐어. 근데 이 맹그로브 나무가 영양염료를 갖다 공급해주는 거 외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는 거야. 쓰나미로부터 이 인도네시아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즉 방파제 역할을 했었는데 그 방파제 역할을 갖다 어떻게?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피해가 어떻게 돼? 다 입게 되는 거지.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호주 인도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쪼개질 가능성을 갖다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 여기 유라시아판도 북유라시아판하고 남쪽에 있는 유라시아판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명칭을 갖다 붙인다. 왜냐면 좀 쪼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위치는 브레고리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는 그 바깥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지진에 대한 그 어떤 영향성은 좀 적어. 근데 발생한 지진이 2016년에 북한을 포함해서 얼마? 263회야. 약 300회 이르지? 자, 여기 이 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부분의 판들의 경계선이 다 이어지는 태평양 주변 연안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진도 잘 일어나.
화산도 잘 터져. 저번에 화산이 그 터졌던 우리 곳 있지? 여드름 터지듯이 터졌던 퉁가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뉴질랜드 여기 있고 요 밑이야. 마치 뻥 하고 터지는데 요 크기가 우리나라만 하게 터진 거야. 그 폭발력이 어때? 굉장히 크게 보인 거지. 자, 근데 그게 여기 판들의 경계에서 나타난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주제로 나왔던, 실제 주제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처럼 대지진에 대한 부분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왜? 백두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대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니?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자,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본론에 제시하고 주장을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토론 논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지진이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대부분들 다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영향을 받냐면 식량 공급에 대한 영향을 받아.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받아. 그럼 거주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띄우면 되지. 띄우면 돼. 무엇을 갖다 띄우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론이라고 하는 건 손바닥 사이즈부터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까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라도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보냈던 드론은 여기에는 이 강의실을 2배만 해. 2배만 탑승용 드론인 거야. 그 탑승용 드론은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거지를 갖다 공중에 띄운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우리가 실제 없어도 창의적인 대안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걸로 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공중에서 띄울 수 있는 우리 거주 드론, 즉 집을 갖다가 드론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거기다 인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동력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동력원에 대한 부분은 뭘로 하면 돼? 태양열이나 아니면 축전되어진 에너지들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쓰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그럼 지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지, 지진에 대한 정의부터 잠깐 우리가 넘어갈게. 싹. 자, 지진은 우리가 크게 두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2가지야. 근데 단층에 대한 발생으로 일어나는 지진도 있고, 그다음에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구조 지진하고 이거 다 올려줄게 밴드에다가 화산 지진으로 우리가 나뉘어. 근데 우리 보통 여기서 이 함몰 지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경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얘기 안 하는데 이거 너네들이 딱 한마디에 표현하면 알지. 싱크홀. 근데 이 싱크홀로 아까 임에서 나타났던 게 중국의 스촨 원천에 있던 대지진이야. 근데 이 구조 지진이, 화산 지진이 지금까지의 지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함몰 지진이 우리 여기서 주도할 거야. 왜? 함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가 계속 땅에서 뭘 퍼내? 물을 갖다 퍼내기 때문에 땅속에 지하수가 있어 없어? 그럼 지하수가 없으니까 지하수 있던 공간들이 다 어떻게 돼? 층층층층이 빌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에다가 뭐 짓니? 건물 짓잖아. 그럼 무거운 건물들이 땅을 갖다 어떻게 해? 누르잖아. 누르면 어떻게 돼? 와장창창창 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위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어디다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땅 속에다가 짓겠다고 우리가 계속 지하도시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너네들이 이제 대학생 정도가 되면 아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동에 코엑스에 있는데 그 SM타운이 있는 데 있잖아. 그 SM타운 앞으로 다 지하도시 지금 짓고 있지.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너네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 강남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구분 지을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 위에 공기 안 좋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노출을 갖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따졌을 때 빈인지 분지, 그건 이제 우리가 거기서 겪어봐야 될 문제인 거야. 자, 여기서 단층이 아까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요 밑에가
사람이 여기서 서 있을 때 얘들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하반이라고 그래. 하반. 근데 머리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반이 하반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런 단층을 우리는 무슨 단층이라고 하냐면 옆단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단층. 근데 이 정단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도 그렇게 큰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주지 않아. 오히려 이런 단층이 생겼을 때 이런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서 함물 지진, 즉 싱크홀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얘는 자, 살짝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하반을 타고 상반이 밀려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땅이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야. 자,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충돌로 우리가 올라가는 경우인 거지. 얘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옆단층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캘리포니아. 여기가 미국 본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위쪽으로 오고 있고 미국 본토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요 틈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캘리포니아하고 미국 그 대평양 그 대중앙 쪽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제일 큰 댐 중에 하나인 우버댐이 있어. 그게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면적이 다 잠긴다고 보면 돼. 엄청나게 우리 큰 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지역은. 자, 근데 그런 이 단층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땅은 안 변해. 땅은. 근데 이것이 드르륵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그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해. 자, 여기 지금 현재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로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땅에 대한 모양이 바뀌는 것도 다 지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 아까 설명했던 거에서 우리가 진원이, 자, 지진이 딱 발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부터 지진파가 이렇게 전달이 돼. 그 위에 있는 땅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하고, 그 진앙에 있는 관측소에서 자, 우리 P파하고 S파가 관측이 된다. 자, 근데 우리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1년에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거를 추측을 하면 안 돼. 이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도표나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져. 그럼 얘는 너네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올려서 붙일 수 있으면 굳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얘는 만약에 그릴 수가 없어, 오릴 수가 없어. 자료 사용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그 부분에서 그려서 표현해줘야 되는 거지. 얘는 그 대신 반드시 여기 꼭 뭘 써야 돼? 출처, 기상청, 국가지진정보 시스템이라고 아예 명기가 되고, 만약에 더하면 여기다가 URL 주소 있잖아. URL 주소, 우리가 그 메인 주소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게 그래프만 딱 나타냈어. 그럼 끝난 건가? 아니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라면 나라면 난 이거 하나 더 할 거야. 여기 2003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는 지진의 발생 추이가 별로 안 되잖아. 근데 이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진에 대한 발생 횟수를 갖다 내가 알고 있으면 10년간의 뭐를 갖다 낼 거냐면 나는 평균을 갖다 낼 거야. 평균. 근데 그 평균보다 지금 2017년도에 어떻게 됐어? 훨씬 높아졌잖아. 그러면 여기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증가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지진이 발생한 횟수를 놓고 보고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평균치보다 높은 게 우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하는 곳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 우리 팔도 중에, 밑에 있는 팔도 중에. 우리 북한은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몰라. 자, 여기 의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진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야. 근데 여기 너네 좀 이상하지 않니? 여기가 뭐가 있다고 여기 지진이 많이 발생해? 단층? 여기는 잘 몰라. 근데 지진이 발생하는 우리는 백령도.
여기는 바닷속인데 왜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지? 자, 근데 이 두 개의 모습, 두 개의 지역을 눈에 좀 담아놔. 이거. 자, 나머지는 다 지진이 여기 이쪽이야. 왜? 단층대가 갈비뼈처럼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것들에 대한 부분의 표로 나오는 제시 내용은 대부분들이 옛날 자료들이지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왜? 지진이 발생했던 큰 횟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갖다 우리가 써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횟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어지면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진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 우리 전 세계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몇 회 정도 우리가 포함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4.0 이상이 났다는 건 6번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 횟수가 어때? 여기 우리가 1년 평균 횟수에 비해서 우린 지진의 양이 어때? 너무 적지? 그럼 우리는 지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지대다 아니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갖다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갖다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기상청에 들어가면 지진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 지진인지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가 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가 돼. 집 옆에서 너네가 지진이 났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 왜? 이 점 사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 기상청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진이 우리가 경주에서 발생한 거는, 자, 어쨌든 대규모 지진이 나올 거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야, 이거 2016년도에.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진짜 거짓되어진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도 사실이야.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앉아있는 의자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더라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의자가 밀려가지고. 아니,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니까? 서울인데?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때 지진의 규모가 얼마냐? 5.6이야. 5.6.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의 문헌조사도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출처 또는 인용을 갖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자료는 왜 여기서 끄집어냈냐면 경주가 원래 큰 지진이 발생했던 곳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야. 자, 근데 경상도 지역의 지진이 봐봐. 조선왕조 실록에 300여 차례가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큰 지진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포심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어디가 잘해야 돼? 경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국이 앞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지진의 원인이 되는 단층이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다 빨간색이 다 단층이다 얘들아. 자, 우리 서울을 지나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동해안 지역을 다 지나가. 여기가 바로 양산단층인데 이 양산단층이 지나간 데가 바로 경주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걸 보면 너네 뭔가 하나 느끼는 거 없어? 이거 느끼는 거 없어? 우리나라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니? 제일 안전한 데.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근데 여기 이 서울부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전 지나서 세종까지 다 여기 단층대가 있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추가령 구조대라고 하는 단층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줬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양산 단층에 비해서는 뭐야? 안전한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 자 하나 눈에 충격적인 게 있어. 봐라. 자, 내가 선생님 잠깐 뒤에 거 좀 보여줄게. 여기 보여? 이게 우리나라잖아. 근데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거대한 단층대야. 탄루 단층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도 크기보다 더 큰 단층대야. 그러면 이게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는
찢어지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네 둘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온다? 우리들한테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양산단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사실은 이 단층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우리 해야 될 이제 연구 집단들이 우리 필요한 거예요. 누구랑 그럼 연계해야 돼? 이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중국에 있던 정보 수집과 북한에 있는 정보 수집, 우리나라의 정보 수집이 다 맞물려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너네들 대안점에 갖다 적을 때 지진은 우리가 한 지역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종합적인 국가 간의 정책으로 지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갖다 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백두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진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백두산이 우리 어느 나라에 걸쳐져 있냐면 중국에 걸쳐져 있지. 그리고 우리 백두산 우리나라 게 사실 아니잖아. 북한 거잖아.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갖다가 우리 할 수 있는 합동조사 연구단, 합동조사 팀을 갖다 꾸려서 정기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충분히 대안점으로 제시를 갖다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기상청 발표 자료야. 5년 안에 최소한 우리가 5.0을 넘는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한 거야. 자, 근데 이런 지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자료에 대한 부분은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였잖아.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우리가 그리게 된 건 총일수가 우리가 여기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한 거지.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요거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진의 발생에 대한 여부를 갖다 따질 때 너희들이 어떤 입장을 갖다 취해야 되냐면 일단은 반드시 통계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 자료를 갖다 꾸며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지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주장에서 반드시 명기해줘야 돼. 이 주장에서 이걸 놓치면 나중에 이 근거 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어져. 이게 그래서 이 발생 횟수만으로는 지진의 가능성을 갖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해서 반드시 주장해서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서 꼭 찬반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줘야 된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전문가가 이야기한 건데 대한민국 지리적 특성상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억 년 동안 없어. 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있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이 지금 우리가 1000년마다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두산은 우리가 앞으로 휴화산 형태로 해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근간을 갖다가 통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백두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도 있지만 재밌는 근거 사실을 우리나라 지질학자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갖다 했어. 뭐냐면 중국의 샨사댐이 물이 400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샨사댐이 누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나라 경주단층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를 누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 한쪽이 들어 올려지지? 그래서 경주 지진이 났다라는 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근거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쓸 수가 없는 것 뿐이야. 자, 그리고 이 샨사댐 지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근거 자료로 인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 3는 계획서 작성인데, 자, 이거 지금 계획서 작성했던 건데 아마 이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첫 번째 1페이지인데 1페이지에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이 친구 특이하게 동기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왜 탐구 동기를 갖다 적었냐고 했더니 다른 학원에서 이 탐구 동기를 갖다가 적도록 했다는 거야. 근데 탐구 동기를 갖다 적는 거는 우리가 보고서 쓸 때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요서를 갖다 쓰는데 내가 이걸 왜 쓰게 됐는지 이거 동기 적을 필요 있어? 없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는 이 개요서를 지도하신 선생님이 거의 초보인 수준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동기를 갖다가 적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주장을 갖다 적는 것도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어느 친구들이 개요서에다가 써놨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좁아져.
확장을 못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여기 서론에다 쓸 거면 어쩔 수가 없지만 주장을 갖다가 반대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에 쓸 필요는 없다. 아니 마지막에다 쓰는 게 우리가 더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쓰는 데만 집중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놓친 케이스야, 이 친구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 자, 봐봐. 여기서부터, 자, 지금 이 모습들에서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좀 느껴져? 너네 눈에 잘 들어오는지 봐봐. 잘 안 들어와? 자, 그 가독성이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거지. 자, 자, 그래서 이거 틀은 절대적으로 잊어먹지 말고 꼭 하고, 여기서 하나, 이 장점 단점 꼭 굳이 쓸 필요 없다. 이거는 정말 너네들이 이제 못 쓸 때 내용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틀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아. 바꿔도 돼. 여기 내용은. 그리고 이제 대안점은 근데 바꾸면 안 돼. 대안점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리고 대안점을 갖다 적고 기대효과를 적을 땐 주장이 먼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주장 다음에 기대효과를 갖다 쓰고 미래적 가치를 갖다 하는데 이 기대효과하고 가치는 또 달라. 그지? 그래서 이 기대효과하고 가치하고 혼동해서 쓰지 않도록 좀 주의 좀 해줘.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따가 내가 하나 자료로 뽑아서 줄 텐데 포항 지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썼던 개요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그건 샘플로 내가 그건 줄게. 자, 그래서 서론 파트에서 만약에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예를 갖다 제시를 해서 이 포항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재해인 것과 또는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인재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갖다 놓고 먼저 제안을 갖다 할 거야. 그럼 제안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판단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본론에서 이렇게 지진에 대한 피해 사례를 국내 국외로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먼저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면 표나 그래프로 내용을 정리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할 때 개조식으로 적지 않고 나는 서술형으로 적을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실험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대안점들을 제시를 할 거야. 그 대신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아까 만든 인재잖아. 그럼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로 정해야 돼? 법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법규나 이런 것들도 제한을 갖다 할 거야. 그럼 법을 갖다 제한하는 거 대안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인식을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법도 충분히 우리가 대안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중앙 통제국인데 이건 이따 선생님이 따로 한번 얘기 다시 해줄게.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종 주장에 대한 부분은 본론에서 한 내용을 뽑아서 막 주절주절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 딱 한 가지만 주장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장 다지기를 하면 돼. 근데 지진이나 환경이나 또 신재생 에너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거기 기대효과가 다 똑같아. 대부분들이 다. 그래서 에너지 중앙 통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뭐냐면 자, 태양열을 갖다 우리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또 지열 발전으로 이 전기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력처럼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조력으로 또 전기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주도나 대관령 같은 데 가면 풍력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전기를 생산해내는 마을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갖다 줄 건데, 그치? 그래서 그런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주려면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그게 바로 에너지 중앙 통제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그 에너지가 넘쳐나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팔아야 되잖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 우리가 높아지는 거야. 자,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수입이 생겨서 싫은 사람들이 있나? 수입이 단 1원이라도 더 생기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를 갖다 생산해내기 위한 시설을 가정집에다가 우리가 달아서 만든 경우에 그 혜택을 갖다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훨씬 낫겠지. 1년 동안 너네 전기료를 안 내고 쓴다고 생각해봐. 그거 엄청나게 큰 거야.
너네 왜 1년 동안에 전기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제지? 여름하고 겨울이야. 왜냐면 겨울엔 난방을 갖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을 갖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목동은 여기 지금 현재 열 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것 뿐이야. 근데도 꽤 나올걸 지금은. 선생님 때 여기 초반에 왔을 때는 겨울에 난방비 2만 원 이상 내본 적이 없어. 지금은 안 그럴 거야. 근데 다른 곳은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난방비가 약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이게 열 병합 발전소가 없는 곳은 가스비나 이런 걸로 다 때우잖아. 근데 도시가스인데도 이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전기료? 선생님이 저번에 어디지? 서초동에 있는 현대 무슨 땡땡땡 아파트는 거기 전기료가 100만 원, 한 달 관리비가 100만 원이야. 근데 타워팰리스는 그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있잖아. 에어컨을 안 틀어 얘들아. 네? 왜요? 방이 여러 개잖아. 틀면 전기료가 200만 원, 300만 원이야. 한 달 관리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충을 갖다 해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래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뒀냐면 일단 사회적 가치는 이런 설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나오겠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취업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경제적 가치는 우리 집에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화된다니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소비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또 하나, 전기도둑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야. 전기도둑. 너네 전기도둑이 뭐냐면, 너네들 집에 이 전기 선 가닥을 연결해서 통신이나 아니 전기를 갖다가 나눠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 못 잡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다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훨씬 낫지. 너네 혹시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 주황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도시, 마을. 혹시 가본 적 있어? 없어? 갔다 왔어? 거기 남해에 가면 다 지붕에 뭐가 있니? 잘 생각해봐. 다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 다 집집마다. 근데 그 마을 자체는 에너지 생산 기지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는 마을은 에너지를 갖다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아. 마을 자체 내에서 우리가 생산해낸 전기를 축전했다 그 안에서 다 써. 그러니까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에서 우리가 만든 전기가 그 충당을 갖다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전기들이 어떻게 돼? 낭비가 될 일이 없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창의적인 대안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아까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해줄게. 스위스는 우리가 작은 나라잖아. 근데 우리 스위스가 그 작은 나라에서 자원도 없어. 거기는 산밖에 없는 나라야. 눈밖에 없어. 근데 그 나라가 이 자원을 갖다가 수출을 하는데 무슨 자원을 갖다가 수출하냐면 태양열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유럽의 각국에 수출을 해.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있잖아. 수출해서 받는 수입이 전체 스위스의 그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한 게 40%인데 전기를 팔아서 우리가 만든 게 14%라대. 엄청 많은 거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디다가 그 전기 갖다 팔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일본한테 전기 갖다 팔고 있지. 일부 마을에서 그걸 갖다 연결해서 전기를 팔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자체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다 우리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체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춘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에너지 통제 센터가 우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 원래 한국전력이 우리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이권 싸움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안 해줬어. 예전에 이거 자체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태양열 우리가 전지판을 달잖아. 그럼 전기를 끊어버렸어. 전기를 끊었다고. 우리 한국전력의 전기를 안 써버리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불평불만이 나오지. 왜? 해가 떠있는 날은 상관이 없는데 해가 안 떠있는 날, 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돼?
전기를 갖다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로 마찰이 빚어지던 것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지도록 된 거야. 그래서 통제센터가 반드시 필요해. 자, 근데 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한 너네 연습해봤니? 학교에서 모의 훈련? 안 해봤지? 선생님 때도 안 해봤어. 화재 났을 때 대피 훈련을 해봤어. 그거 우리 그 뭐지 천으로 만든 관 타고 내려오는 거. 어? 네? 아니 안 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 왜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이면 뭐 4층에서 어떤 특정한 반에서 이거 그 뭐지 이게 그 뭐냐 이게 뭐냐 천으로 만든 이 관이 있어. 그래서 그 너네 왜 저기 뭐냐 그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거기서 비행기 그거 탁 내려가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우리 있거든. 그거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했어 우리는. 근데 너네 지금 모의 그 훈련 아예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 엄청 혼란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갖다 멈추려면 이 시뮬레이션과 가이드가 필요해. 자, 이건데 일본이 진짜 실제 이 10층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흔들어도 여기다 다 센서를 다 놓고 각 층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거 무너졌는데 예.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냐고 이거 추야. 근데 여기서 스프링을 갖다 이렇게 달아서 건물에 있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이 어쨌든 간에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이런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다. 일본 가이드인데 일본 그 지진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 가이드를 우리 한국판으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이 홍보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거기서 가져다 쓰는 것 뿐이야. 이건. 자, 실제 모의 훈련하고 있는 브루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예를 갖다 하는데 얘는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질문들이 던져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두면 좋겠어. 얘는. 자, 일어나. 자, 일어나.